11번이요. 10번 계산 방법 옳지 않은 것 교환. 큰 대상물 큰 밑줄 맞죠? 1번 주택 소재지 사무소 다르다 어디? 사무소 밑줄. 주택의 부속 토지는 어디에 포함? 주택에 포함되니까 주택의 요율 적용 맞죠? 월 단위 차임액에 100을 곱한 금액과 보증금 합산한 금액이 5천 미만일 때만 70 적용합니다. 상가 나오면 0.9죠. 상가 매매이면 매매 가격의 최고 한도액 몇 프로? 0.9 곱하면 되지. 권리금 합판하면 안 돼요. 권리금 밑줄 중개대상물이다. 중개대상물이 아닌 권리금 수수하도록 알선한 행위는 뭐가 아니다? 중개행위가 아니니까 중개보수 적용된다. 권리금 알선 대가는 별도 청구할 수 있다. 권리금은 중개대상물이 아닙니다. 권리금을 수수하도록 알선한 행위는 뭐가 아니다? 중개행위가 아니니까 중개보수 적용되지 않는다. 합의하여 별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합의하여 별도 청구할 수 있다. 그죠? 권리금은 잘 나와요. X표가 뭐인지 궁금할 필요 없어요. 그냥 적어봤어요. 자, 11번 중개보수 옳은 것 옳지 않은 것 밑줄 하시고 분양권 분양가격의 프리미엄 하면 안 돼요. 기납입한 금액의 프리미엄 잔금까지 다 납입한 상태에서 팔 수도 있다. 어쨌든 납입한 금액이 기준이니까 납입한 금액이 주어진 보통은 통상적으로 계약금하고 중도금 납부한 상태에서 팔 거 아니야. 그런데 잔금까지 납부했다라고 나오면 잔금을 다 넣는 거예요. 어쨌든 기납입한 금액의 프리미엄 합산한 금액이다. 그 다음에 니은 주택 면적 2분의 1 전체 뭐 주택 오피스텔 나오면 1방 매매 교환 0.5 임대차 0.4면 모두 하면 안 되죠. 전용 얼마? 85 이하 입식 상하 수도 시설 있죠. 갖춘 때만 0.5 0.4이지 모두 하면 안 돼요.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공은 중개보수를 받았습니다. 법정 서식에 의한 영수증 있다 없다? 중개보수 영수증 없어요. 어디는 영수증 교부제도가 있다? 매수인청 경매 대리 업무를 수행한 결과 매수인청 대리 있죠. 여기는 대법원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제도이죠. 경매 대리 수수료는 대법원 규칙 밑에 대법원 예규에서 경매 대리 수수료가 있다 없다? 있고 예규에서는 영수증 교부 제도가 있다고. 그러니까 중개 대상물에 대한 중개 보수 영수증 교부 제도는 없고 어디에 적고 확인 설명서 교부 기재사항이고 경매 대리 수수료는 대법원 예규에 정한 범위 내에서 받아야 되고 대법원 예규에서 정한 영수증이 있다 없다? 대법원 예규에 정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은 중개 보수가 아니고 경매 대리 수수료인 때는 대법원 예규에 정한 영수증 교부 제도가 있다. 불필요한 말은 자꾸 읽지 마시고 네 번째 지문을 지우시라고. 12번 개공 1억 8천 아파트 매매 가장 쉬운 문제죠. 가장 함정이 두 번째 누구로부터? 매수인으로부터. 그게 함정이죠. 매수인으로 일방이니까 그래 당사자 총액을 묻고 있는가 곱하기 2 할 것인가 매수인 일방이가 그걸 구분하시는 게 답이에요. 그러면 단 거래 가액이 5천 이상 2억 미만이 몇 프로? 0.5. 매매가가 얼마? 1억 8천 곱하기 0.5 하니까 90만 원 나왔다. 90만 원 받을 수 있다. 뒤에 한도액 놓치면 안 돼요. 그럼 얼마? 80. 거래 당사자 총액하면 160. 그죠? 13번. A는 분양금액 4군인 상가 밑줄. 분양받아 계약금 4천만 원. 1차 중도금 5천만 원 납부하고 그런데 A는 이 상가에 6천만 원 프리미엄 B에게 이 분양권 전매했다. 만약 개공이 이 분양권 매매를 중개했다면 중개보수 요율표에 의할 때 개공이 받을 수 있는 최대액 상가이고 최대이익이죠.
납입한 금액이 얼마? 납입한 금액. 계약금 4천에 1차 중도금 9천에다가 프리미엄 1억 5천이죠. 지금 요율 한대표가 주어져 있죠. 지금 이거 문제 자체가 이렇게 나오진 않아요. 상가라고 문제가 주어졌기 때문에 요율 한대표는 주택이면 이런 표가 나온다고. 끝에 주택 외 있죠. 끝에 주택 외. 그 앞에 있는 표를 보실 게 아니고 상가니까 그때 주택 외 그게 답이라고. 그러면 최대니까 곱하기 얼마? 0.9 곱하면 얼마? 총액 물으면 270. 지금은 누구로부터? 개공이 받을 수 있는 최대액이니까 270. 함정은 상가요. 앞에 얼마 그게 요율 한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맨 끝에 주택 외 그걸 보실 줄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부담자가 일방 이런 말 없으니까 최대액이니까 곱하기 2 하시는 거. YC의 중개사무소를 돈 개공 A의 중개로 매도인 값 매수인 을 밑줄 하시고 X주택 2억 원 매매 동시에 밑줄 을 매수인이죠. 임차인 병에게 X주택을 보증금 3천에 월차임 20. A가 을 밑줄 을에게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매매 계약은 누구하고 누구? 값하고 을 매매. 임대차는 을하고 병. 주택은 X주택이죠. 물건은 같지만 사람이 다르죠. 을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금액이니까 매매가가 얼마? 2억. 임대차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얼마? 20 곱하기 100을 하니까 얼마? 5천. 70 곱할 필요 없죠. 그러면 2억 원에 대해서 주택 2억 원에 대해서 요율 몇 프로? 2억 이상이니까 0.4 얼마? 한도액은 없죠. 80만 원 받을 수 있죠. 임대차 5천만 원이면 요율 몇 프로? 5천 이상이니까 0.4 20만 원 나왔네. 한도액은? 한도액 그 얼마 받아요? 10. 그러면 갑으로부터 얼마 받을 수 있고? 80. 병으로부터 20. 을은 계약이 사람이 다르니까 매매권하고 임대차권 각각 받을 수 있으니까 총액이 얼마? 100만 원. 그죠? 15번 개공 갑은 A 소유 오피스텔 전용 얼마? 85. 입식 부엌 화장실 갖췄죠? 매매 대금 매매금 3억. 매수인비와 거래 중개했다. A로부터 밑줄 A로부터 일방이죠. 그럼 매매 대금 3억 원에 대해서 매매니까 0.5 150만 원이네. 150만 원. 16번 개공 A는 갑소유 아파트 괄호의 거래금액 4억 원, 을소유 단독주택 거래금액 5억 원, 교환 얼마? 5억 기준. 당연히 갑은 부족한 1억 원 보증금 지급해야 되겠죠. 보증금은 관계없어요. 이미 계약 조건에서 5억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5억까지 가면 된다. 그죠? 중개였다. A가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 최대액 누구로부터 그런 말 없죠? 곱하기 2니까 5억 몇 프로? 0.4 200만 원. 한도액 있어 없어요? 곱하기 얼마? 400만 원. 400만 원 같으면 보상은 되겠네. 한 건 하면 정 따고 나와가지고 한 건 하면 살도 좀 깎고 살도 좀 붙이고 해야 되겠네. 처진들 좀 올리고 뭐 보톡스 맞고 살 좀 깎으려면 뭐 요가 다니고 뭐 등산복 사는데 100만 원 들겠네. 또 전 세계에서 산은 낮은데 등산복은 가장 좋은 옷을 입는 나라가 우리나라 아니야. 그렇게 지팡이를 고급 쓸 필요가 없는데 지팡이 한 개 15만 원, 20만 원, 30만 원짜리. 그 이자 부리지 않아요. 앉아가지고 막걸리 한잔 먹고 일나서 가자 하는데 놔두고 가잖아요. 그래서 쫄떡어도 뛰어가가지고 또 가져오고 또
가지러 가니까 있다 없다? 없다. 누구 업어가죠? 자, 됐죠? 17번 개공 A는 주택에 관하여 임대인인 갑과 임차인을 보증금 5천, 월세 40. 총액이 9천이네. 존속기간은 필요 없죠? 임대차 계약을 성사시켰다. A가 임차인을 밑줄 받을 수 있는 최대액 9천. 관을 보니까 요율이 1억 미만이니까 0.4. 94, 36. 한도액은 얼마? 30만. 얼마요? 30만 원. 이런 거는 한도액 못 뽑아버리면 틀리는 거예요. 여기서 보시고 18번 개공갑은 을 소유 상가 밑줄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200. 총액이 얼마? 3억. 권리금 필요 없죠? 계약기간 필요 없고 병과 임대차 밑줄 의리인 쌍방 밑줄 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대액 3억 곱하기 거래 보니까 단 상가에 대한 개시효율이 몇 프로? 0.8로 개시했다. 그 말은 0.8을 초과하면 안 되죠. 38, 24 곱하기 2 얼마? 480만. 여기 더 낫네. 나중에 토지 하실 때 토지 하시는 분들은 토지가 덩치 좀 크면 상가 덩치 크죠. 집에 있는 최대 옷을 같이 입고 나와요. 부동산에서. 한 번도 안 입은 옷 있잖아요. 아낀다고. 딱 토지나 상가 같은 큰 거 할 때는 손님이 딱 같이 차부터 딱 같이 오죠. 차도 집에 토지 상가 하시면 집에 차가 한 대 있어. 제가 모시러 가겠습니다 할 때는 이렇게 입고 가면 안 돼. 양복 입고 그 사람 손님이 딱 보면 이 사람이 돈 좀 벌었구나 할 정도의 모형을 갖춰간다고. 아파트 할 때는 아파트 할 때 옷 이렇게 입고 다니면 안 돼요. 중개할 때는 출근하듯이 하시는 게 맞다고. 넥타이는 안 매셔도 딱 갖춰 입고 하시는 게 맞아. 일하실 때는 잠바 입고 있는 가게하고 넥타이하고 정장 입고 있는 가게하고 달라요. 모양이. 실장을 둬도 똑같이 해야 돼요. 슬리퍼 끌고 막 다니잖아요. 안 돼. 업무관계는 그렇게 하시는 게 맞아. 부동산은 차별화 시켜야 된다고요. 뭔가 대접받는 것 같지 않아요? 잠바 입고 막 잠바 그러고 조금 있으면 잠바 더 그래 가는 것보다는 훨씬 모양이. 자, 19번 개공 XC의 소재는 주택 면적 3분의 1. 주택 면적 3분의 1 주어졌네. 전체 건물을 뭐로? 주택 외로 한다. 그죠? 조상, 복합, 건축물에 대하여 매매와 임대차 동시에 이루어졌다. 개공이 누구로부터? 갑으로부터 밑줄. 일방이죠. 계약 당사자 보니까 갑 매도인 임차인, 을 매수인 임대인이니까 사람이 같죠? 물건이 같고 사람이 같고 매매와 동시에 매매만 청구한다. 그죠? 근데 이번에 매매 대금이 얼마? 1억. 전체 건물이 뭔데 지금? 상가니까 0.9죠. 그러면 최대 얼마? 90인데 매매 계약이거나 합의한 보수가 100만 원 이하 100만 원 받으면 안 되죠. 한도 초과하면 안 되니까 얼마? 90. 여기는 3번에 임대차는 필요 있어 필요 없어요? 매매만 계산하면 되니까 밑에는 함정이라고. 일방이니까 90만 원이요. 총액 물으면 180. 20번 갑은 개공 병에게 중개를 하여 을 소유 전용 70 오피스텔 주어졌네. 보증금 2천에 월차임 25 곱하기 얼마? 70원이니까 4천 저기 2천 더하기 25 곱하기 70원이니까 얼마? 2천 월세가 25니까 곱하기 100을 해봐야 5천 미만이죠. 곱하기 70이니까 3,750이죠. 3,750 주어졌죠. 그러면 뒤에 이 경우 병이 갑으로부터 밑을 갑으로 일방으로부터 최고한등이고 과로의 조건이 업무시설이고 상하 수도시설 돼 있죠. 그러면 임대차니까 곱하기 얼마? 0.4 얼마? 15만 원. 누구로부터? 15만 원 계산하는 거야. 넘기시고.
21번. 이거 계산 문제 풀 때 계산기 두드릴 필요 있어 없어요? 계론 계산기 없으면 그냥 버려요. 중개보수 계산한테 두드리지 말고 또. 두드릴 이거 뭐 있어요 지금? 곱하기인지 나누기인지 잘못은 나누기 돼가 또 계산기 다시 두드리고. 개공 갑이 을 일반 주택 6천만 원 매매 중개한 경우. 갑이 위 주택 보증금 1,500에 월 차임 30 곱하기 100을 해봐야 4,500밖에 안 되네. 그럼 70 하니까 총액이 얼마? 3,600이죠. 계약기간 필요 없죠. 임대차 중개한 경우로 비교했을 때 갑이 을에게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 한도에게 차임 있죠. 매매가 얼마라고? 6천만 원. 여율 몇 프로? 30만 원 나왔네. 한도액은? 그 다음에 보증금 3,600이죠. 곱하기 얼마? 0.5 18만 원이네. 그럼 30만 원에서 18만 원 빼니까 얼마? 12만 원. 내다 희한한 거 다 낸다. 그죠? 차이를 물으니까 모의고 써는 합한 금액은 이렇게 묻기도 하더만. 21번 이해됐어요? 네. 몇 회 문제예요? 작년 문제예요. 자, 거기까지 중개보수이고 22번 실비 미출. 실비 조례가 있다 없다? 조례가 없는 것은 뭐만? 주택 외에만 조례 없는 거요. 타당하지 않는 것. 경우는 중개보수와는 별도로 의뢰인으로부터 대선물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계약금 등에 반한 채무 이행의 보장에 소요된 실비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2번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드는 비용은 누가 부담? 매도 임대인이 부담하죠. 5번 지문. 5번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된 실비는 영수증을 첨부한다. 중개보수 받은 영수증을 주는 것은 없다고. 실비 첨부를 할 거 아니야. 교통별만 들었네. 등기 왜 그 영수증 첨부해야 될 거야. 영수증 첨부하여 누구에게? 매도 임대 그 밖에 권리 이전 맞죠? 3번 실비 한도는 국토교통부령 시도 조례가 있다 없다? 조례가 있는데 조례가 없는 것은 주택 외밖에 없는데 조례는 시군구가 아니고 특광도에 다. 시군구 때문에 틀린 거예요.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의 보장에 드는 비용은 누가 부담해요? 매수임차 그 밖에 권리 취득. 실비 받을 수 있는 항목은 1번하고 1번하고 지금 3번 지문 체크하시고 5번 지문 고정 체크하시면 돼. (23번에) 1번은 지우시고 1번 지문은 광고료, 청량비 이 항목까지 다 묻진 않아요. 교통비, 숙박료, 발급, 열람비용 그런 것인데 이런 건 안 물어요. 2번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의 보장에 드는 비용은 누구에게? 취득 의뢰인에게. 그죠? (3번도) 실비도 조례가 있죠. 똑같아요. 실비도 조례가 있잖아요. 사무소하고 대상물 다르면 어디 기준? 사무소 똑같아요. 4번 개공은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실비 한도를 초과하여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금품을 더 받아서는 아니 된다. 초과해 받는 것은 예외가 없다. 5번 지우셔. 선불적이다 후불적 이런 말 안 나옵니다. 아니 선불적이다는 말은 권리관계 확인하기 전에 미리 받아요? 아니 발급 비용이 얼마나 나와야 영수증 첨부할 거 아니야. 영수증을 첨부하여 청구하는 것이 실비이기 때문에 미리 받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영수증을 첨부하니까 다 일을 할 때 영수증 다 뽑아내놓고 그거 가지고 실비 청구하니까 그런 취지요. 24번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의 보장에 드는 비용은 누가 부담한다고요? 취득이죠. 그러면 취득은 저당권자, 전세권자, 매수인, 임차인 맞죠? 설정자는 이전 아니요. 그렇게 이해하시라고 해. 됐어요. 그 정도 하시면 되겠어요.
자, 넘기시면 106페이지 교육, 업무 위탁, 포상금 있죠. 교육에서 한 문제, 포상금 매년 한 문제. 업무 위탁은 시험에 잘 안 나와요. 잘 안 나오니 거의 안 나온다고. 그 다음에 협회 있나요? 협회는 법조문 함정 체크 있죠. 가로치기 이걸 해보시면 또 아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협회는 두 문제 정도 나온다 보시면 돼. 세 문제까지 나온 적이 있어요. 협회가. 한 문제가 평균적인데 두 문제까지 나온다 보시고 하시면 돼. 협회의 가장 중요한 사업이 뭐예요? 공제 사업이요. 그 공제가 꼭 나온다고. 그 다음에 협회 앞에 설립 절차할 때 발삼육창 이렇게 했잖아요. 거기에 기본 문제 한 개하고 공제 사업 하면 두 문제 나온다 보시면 돼. 자, 정리를 기본 해봅시다. 교육은 실무 교육이 있다. 또 맞아 죽겠다 잘못하면 그죠? 순수대로 안 한다고 맞아 죽겠다고? 아니 교육의 짝을 이렇게 하면 짝이 안 맞잖아요 지금. 저는 제 몸이 스트레스 이렇게 약한 줄 몰랐어요. 그 약한 사람 약한 놈인지 몰랐어요. 실무 교육, 연수 교육 같이 보시면 되고 따로 보셔야 되고. 자, 교육 대상자부터 실무 교육은 누가 받는 교육이다. 제발 개공은 하지 마요. 누가 되고자? 개공이 되고자. 그 말은 개공이 되려면 등록 신청이 돼 있네.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 몇 사람? 제발 세 사람이라 이야기하지 마요. 개공의 종별이 세 사람이지 등록 신청은 두 사람이다. 누구하고 누구? 이야기를 하시라고. 괜찮아요. 자기가 틀리고 자기가 웃고 뭐 해도 괜찮아. 개공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제가 적었어요. 지금 두 사람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럼 두 사람 불러야 될 거 아니요? 공인중개사와 법인만 신청할 수 있죠. 소속은 등록 신청할 수 있어요. 법인은 대표자 포함 제외. 포함 사원이면 전원이요. 제외 3분의 1은 뭐예요? 공인중개사 1급 할 때는 대표자 제외 3분의 1 이상. 실무교육 받아야 한다. 포함 전원. 분사무소이면 누가? 책임자는 어떤 교육? 실무교육. 등록 신청인만 받는 것이 아니고 소속 공인중개사가 되고자 하는 자도 실무교육 받아야 한다. 포함 전원. 책임자 소공 나오면 실무교육이요. 연수교육하면 안 된다고. 실무교육을 받은 후 몇 년마다? 2년마다 어떤 교육? 연수교육. 실무교육을 받은 사람 개공하고 누구? 소공 두 사람이 받는 교육이 연수교육. 직무교육은 누구? 고용인이 뭐예요? 고용인이 중개보조원. 그러니까 모의고사는 중개사 법인이 지적 풀고 나면 해설지 보면 다 아는 것 같아. 시험 문제는 답 못 그러잖아요. 그거 아는 거다 모르는 거다. 정말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중개보조원을 대상한 교육은 직무교육. 예방은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은 누구? 등 아니요. 등이다 등. 서울에서 손님 올 수 있나요 없나요? 등 해봐야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 경상도 사람이 증을 땄어요. 서울에서 이태원에서 중개를 해. 예? 외국인 상대 많잖아요. 외국 사람 자기는 영어를
경상도 영어를 유창하게 하죠. 외국 사람 못 알아듣습니다. 억양이 경상도 억양이에요. 못 알아들어요. 등 하면 알아듣는다고 서울 사람이. 예방을 위한 교육은 계공 등이요. 등. 계공, 소공, 보조원, 사원, 임원 모두. 됐어요? 교육 명칭을 바꿔서 하면 틀리는 거예요. 이게 가장 1차적이에요, 요즘에. 실무 교육은 사전에 미리 바꿔와라. 직무 교육도 미리 바꿔와라. 사전에 미리 지가 알아서 바꿔와야 돼요. 교육 통제해야 하네요. 실무 교육 통제한다. 직무 교육 여기는 통제 없어. 지가 개공이 되고 싶으면, 책임자가 되고 싶으면, 소공이 되고 싶으면 지가 알아서 바꿔와야지. 통제 기준이 없어. 직무 교육도 보조원으로 일하고 싶으면 지가 알아서 바꿔와야 돼. 뭐는 통제해요? 연애할 때만 통제해요. 연애할 때만 통제한다. 등록 신청일 미리 바꿔야 돼. 등록 신청일 전 얼마? 전 1년 이내에 미리 바꿔야 돼요. 분사무소이면 등록이요, 설치 신고요. 설치 신고일 전 얼마? 1년 이내에. 소공은 1년은 천지가 다 안다고. 이제 고용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누가 실시? 실무교육은 국장이 들어가는 등록장 들어가면 안 돼요. 연수교육은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누가 실시? 실무교육 받은 사람 대상이니까 실무교육 실시권자가 시도지사이면 연수교육도 시도지사만. 직무교육은 보조원 대상인 직무교육은 시도지사만이다. 또는 등록한 전까지. 그러니까 여기는 두 사람이 나오니까 시도지사는 누굴 대상으로? 중개보조원 대상으로 직무교육 실시할 수 있다. 누구 더? 등록한 청은 누구 대상으로? 중개보조원 대상으로 직무교육 실시할 수 있다. 여기는 등록한 청 들어가면 안 돼요. 예방을 위한 교육은 실시권자 누구? 국장부터 시도지사, 등록한 청은. 이건 세 사람이니까 국장은 누굴 대상으로? 계공 등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시도지사도 계공 등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등록한 청은 계공 등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그것을 연습하셔야 돼. 교육의 내용은 여기는 법률 지식이다. 중개, 경영, 실무, 직업, 윤리 등을 내용으로 하죠. 시간은 2832. 여기는 2년 전에 받았던 교육이 바뀔 수 있다. 법제도 변경 사항을 교육하는 것은 어떤 교육? 연수교육, 실무, 윤리이고 1216. 여기는 보조원 대상이니까 법률 지식, 법제도 변경, 실무 없고 직업 윤리만을 대상으로 오전 수업만 한다. 3시간, 4시간. 여기는 실시해야 한다 할 수 있다. 이건 문제는 국장, 시도지사, 등록한 청은 계공 등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면 안 되는 거예요. 됐죠? 교육 면제 조항도 있다. 계공이 되어서 중개받다가 폐업 신고 후 얼마? 폐업 신고 후 1년 이내에 주어지면 폐업하고 가게 접었죠? 간판 철거해야 하네요. 며칠? 지체 없이 간판 철거하죠? 등록증 첨부했죠? 중개업 접었잖아요. 다시 개설 등록을 신청하거나 다른 가게에 소속으로 갈 수 있나요, 없나요? 어쨌든 폐업 신고 후 1년 이내이면 실무교육은 받지 않아도 된다. 소공도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얼마? 1년 이내이면 자기 가게 차리고 싶다. 등록을 하든지 다른 가게 들어가든지 어쨌든 폐업 신고 후 1년,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이면 실무교육은 받지 않아도 된다. 직무교육도 면제조항이 있다. 직무교육도 보조원 되어서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얼마? 1년 이내에 나오면 직무교육은 받지 않아도 된다. 교육 통지는 어떤 교육과 어떤 교육만? 연수교육과 예방교육만. 연수교육은 시도지사는 계공, 소공이 연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2년이 되기 몇 개월? 2개월 전까지 교육 통지하면 통지받은 계공, 소공은 정당한 서유 없이는 연수교육 받아야죠. 정당한 서유 없이 연수교육을 받지 않으면 얼마?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은 누가 주고?
시도지사가 교육 중에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은 연수교육밖에 없어요. 국장, 시도지사 등록관청은 개공 등의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하고자 한다면 예방교육일 10일 전까지 통지해야 한다. 통지를 해서 교육하려면 강의실도 풀어야하고 강사도 구해야 되겠네.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필요한 비용 지원 어디만? 예방교육만.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 대상은 어디만? 연수교육만. 교육 통지는 어떤 교육과 하고 어떤 교육만? 연수교육하고 예방교육만. 실무교육하고 직무교육은 지가 알아서 미리 바꿔오는 거예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연수 직무교육의 전국적인 균형 유지를 위해서 해당 교육의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누가? 전국적인 균형 유지 위해서 교육의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전국 규모니까 일개 시도지사는 하면 돼요. 국장은 교육 지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대통령령.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또는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각종 절차는 어디 승해요? 국토부령. 각종 서식 국토부령. 절차는 뭐 한때 며칠 이내에 뭐 하라 이게 절차 아니야. 몇 명으로 구성한다. 이건 절차요. 그러니까 대통령령. 교육 지침에는 교육의 목적 대상은 이렇게 한다. 이건 절차요. 뭐 어디? 대통령령. 대통령령. 교육 지침에 포함될 내용은 시험에 나왔어요. 교육 목적 대상, 강사 자격도 포함된다. 수강료, 출결사항 다 나중에 한번 보고 가셔야 돼. 여기 교육이요. 위탁 규정은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국장, 시도지사 등록관청은 본인이 해야 할 업무가 있나요, 없나요? 시도지사 실무 연수 교육 업무 있잖아요. 이 업무를 일부를 다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위탁 나오면 자기가 해야 할 고유 업무를 다른 기관에 넘기겠다고 말 아니야. 위탁 규정은 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고 시험 시행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두 가지입니다. 교육은 누가 실시권자요? 실시권자. 예방교육은 없으니까 여기 위탁 규정에는 예방교육은 실시할 수 있는 임의교육이야. 그러면 시도지사는 공통이다. 시도지사가 실무연수 교육에 관한 업무를 어디에 위탁할 수 있겠는가? 시험 시행에 관한 업무는 시험 시행은 누가 시행해요? 원칙 시도지사, 예외적으로 국장. 원칙 시도지사, 예외 국장을 합쳐서 뭘 한다? 시험 시행 기관의 장은 자기의 시험 시행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이 달라요. 학교, 대학에도 위탁할 수 있는 것은 실무교육원 위탁이 돼. 시험 시행은 안 돼. 요거는 뭐 공기업, 준정부 기관 이런 게 있어요. 학교, 협회 있는데 협회는 시도지사로부터 교육원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다. 협회는 시험 시행 기관의 장으로부터 시험 시행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다. 교육을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하고 시험 시행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은 다른 게 대학이 있어. 학교는 실무교육을 위탁받을 수 있다고. 시험 시행은 안 돼. 요거만 차이점이야. 협회는 공통이라고. 공기업, 중정부기관, 협회는 다 위탁받아요. 그래서 나중에 협회 공부하실 때 협회는 좀 이따 나오겠는데 협회는 실무교육 업무는 협회 자기 고유 업무요. 누구 고유 업무인데? 시도지사 고유 업무로 위탁받아서 하니까 고유 업무가 아닌가. 협회 교육 업무는 고유 업무 아니에요. 수탁 업무라고. 시험 시행 업무도 누구로부터? 시험 시행 기관의 장으로부터 위탁받아서 협회가 대신 할 수 있죠. 협회도 교육 업무를 시행할 수 있다. 시험 시행 업무를 할 수 있다. 고유 업무가 아니에요. 그러면 위탁 나오면 내가 해야 할 업무를 여기다가 위탁했습니다라고 대외적으로 관보에 고시한단 말이 꼭 나와야 돼요. 업무 위탁 나오면 내가 위탁을 넘긴 기관이 어디고 소재지가 뭐인지를 반드시 한다. 관보 고시.
크게 유의하실 필요는 없어요. 실무 교육 업무 위탁은 누구만 해요? 시도지사만. 시험 시행에 관한 업무는 누가 위탁해요? 시험 시행 기관의 장이 위탁해요.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이 대학은 뭐는 위탁받을 수 있는데 교육은 위탁받을 수 있는데 시험 시행 업무는 안 돼요. 이 정도 차이 드시면 돼. 위탁했다 나오면 다 어디 해라? 관부에 고시한. 협회는 일일이 다 적을 필요가 없는데 포상금밖에 못하겠다. 자, 공인중개사법안에서 포상금은 누가 줘요? 등록관청 또는 시군구청장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전체 위반 행위를 다 준다? 무등록 중개업자를 신고 고발하면 준다?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신고 고발하면? 등록증, 자격증을 양도, 대여한 자뿐만 아니고 양수, 대여받은 자, 무등록, 부정등록, 양도한 자, 양수받은 자만 포상금 지급 대상이요. 무등록 중개업자고 부정등록은 형벌이 얼마? 3-3. 양도, 대여, 양수, 대여받은 자. 포상금 지급 대상 사유는 모두 형벌 대상인 자이다. 그러니까 검사가 공소제기란 말 나올 거 아니야. 검사가 공소제기했다. 기소의 결정을 한 경우에 지급하라. 그 말은 포상금 지급 대상은 다 재판 대상이다. 재판 대상이다. 그 말은 형벌 대상인 자 전체 중에서 딱 네 사람만 무등록, 부정등록, 양도 대여, 양수 대여한 자만 포상금 지급합니다. 등록관청에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 고발한 시점이 행정기관에서 발각되기 전이다. 후 발각되기 전에 신고 고발해 준다. 그죠? 신고 고발이 들어오면 검찰 넘겨야 되겠네. 검사가 어떤 결정? 두 가지. 재판 갑시다. 공소 제기하거나 재판 갈 정도의 죄가 아니면 기소의 결정을 하면 포상금을 지급해야죠. 재판을 가서 결정합니까? 공소 제기되었다. 재판 갔죠? 유죄 판결 받든지 무죄 판결 받든지 지급해야 한다. 이미 뭐가 되었다면 공소 제기되었다면 재판 결과 관계없이 지급해야 하는데 불기소 처분은 죄가 있다. 불기소 처분한 것은 포상금 안 줍니다. 공소 제기되었으나 무죄 판결 받았다. 공소 제기 나면 지급해야 한다. 무죄 판결 관계없어요. 다만 불기소 처분은 혐의가 없으니까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 포상 금액은 인당 준다. 건당 얼마? 50만 원으로 한다. 포상금은 누가 주는데? 등록관청이 포상금 지급하려고 보니 돈이 없더라. 보조받을 수 있다. 국고에서 보조합니다. 국고에서 보조하니까 이 포상금 지급하는 업무는 자치단체 사무다, 국가 사무다. 국가 사무다 생각하시면 돼. 포상금 지급을 소요되는 비용 전체적인 100분의 50을 보조해라. 50 이내에서 국고에서 보조해요. 포상금을 누가 주니까?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지급신청서는 누구한테 제출하고? 등록관청에 제출하면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등록관청은 검사가 어떤 결정했는지 공소 제기나 기소의 결정을 조회한 후 포상금 지급 결정도 누가 하고? 결정이 되었다면 얼마 이내에 지급해라? 1월 이내. 결정 나면 다 1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죠? 한 건에 대하여 공동신고 고발 접수되었다. 어떻게? n분의 1 균등하게 배분하여 지급하는데 다만 당사자 간 합의하여 신청했다면 균등, 합의 나오면 합의한 방법들, 합의가 없으면 균등하게 배분. 한 건에 대하여 2건 이상 접수되면 최초 신고 고발한 자에게 지급한다. 됐죠? 문제 봅시다. 다음 주에는 어디까지 읽어오시는가? 백 160페이지까지 읽어보세요. 뭐 읽어온 게 130 몇 페이지가 읽어왔을 거 아니야. 뭐 안 읽은 사람은 우악하겠지만은 뭐 읽은 사람은 얼마 안 되는데 뭐 다 표시를 한다 이제. 다음 주 출제가 많이 되는 거예요. 협회 2문제 최대, 암기사항 6문제, 부동산 거래 신고법 4문제 5문제, 12개 10책이 나온다고. 수업 빠지시면 안 됩니다. 자, 읽어봅시다.
빠지면 올 같은 날 빠져도 되는데. 그죠? 수업 다 끝나부터 근데. 오늘은 뭐 검쟁이 한 문제, 뭐 보수 뭐 다 아는 거고 뭐 이건 빠져야 되는데 다음 주 빠지면 안 돼. 혼자서 공부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혼자서 공부하면 해보셨죠? 진도 잘 나가요? 안 나갑니다. 진도는 나가겠지만 효과는 수업 듣는 것보다는 3분의 1밖에 안 될 거예요. 효과는. 모르면 해설지 보고 모르고 해설지 보고 그건 공부가 아니다 그래도. 그러니까 좀 힘드셔도 8월 한 달 휴가 갔다 오시고 지금 숙제 내용 좀 하시고 8월 한 달 견뎌보시라고 수업 나오시고 그 뭐 전화 오면은 9월달 나갈게 이런 사람이 있어 많아요. 9월달 공부 좀 했다는 거죠. 작년에 9월달 한번 나와보시라고. 적응 못합니다. 보시라고. 9월달 수업 방식하고 지금은 많이 다릅니다. 9월달 나오면 이렇게 제가 쓸 것 같아요. 쓸 거예요 저는. 쓰는데 이렇게 막 애타게 물어보고 이렇게 쓰진 않아요. 9월달 넘어가면 확인만 탁탁탁 쉽게 줘요. 저 혼자 쭉 연불하고 연불 쭉 하고 하다가 저거 뭐지 하는 거 본인이 체크했다가 보고 이렇게 하는 거야. 자 106페이지죠. 맞아요. 1. 실무교육 밑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자 등록 신청인 포함 전원 책임자 소속 나와야 되겠네. 1. 공인중개사인 개공에 소속이 되고자 소속 밑줄 받아야죠. 개설 등록하고자 하는 임원 사원 전원 받아야죠. 보조는 필요 없죠. 책임자가 되려는 자 받아야죠. 소속으로서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 고용관계 종료 신고 1년 이내이면 교육 면제니까 받아야 하는 사람 몇 사람? 첫 기억하고 니은하고 리얼 세 사람이다 그죠? (2번) 교육 틀린 건 국장 시도에서 등록한 청 세 사람 다 나오면 어떤 교육? 예방이죠. 누굴 대상으로? 개공 등 넣으시고 등 그래 사고 예방을 위해서 예방교육 맞죠? 실시해야 한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세 사람 나오면 개공 등을 넣으셨고 뒤에 예방교육으로 연결돼야 되고 끝에 할 수 있다 그렇게. 2번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교육 실시하려는 경우 예열 교육일 10일 전까지 통지합니다. 3번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 나오면 교육은 받지 않아 실무교육이든지 보존이면 직무교육이든지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실무교육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밑줄 법률, 지식, 중개경영, 실무, 윤리 맞죠? 실무교육은 법률, 지식인데 연수교육 나오면 법제도 변경상 거기 다른 거예요. 연수는 법제도 변경상 실무, 윤리. 법인이 중개사무소 개설하는 경우 임원 전원 맞아요. 실무교육 받아야지만 사원 법인의 등록 기준에서 사원은 어떤 사원이요? 유한이요? 무한이요? 중개사 법성이 누구요? 무한 다라고 어중중하게 다 띄워놓고 네가 알아서 판단해 이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등록 기준에서 법인이 사원하면 되면 관에 나와 있듯이 합자 한 명 회사의 어떤 사원? 무한 책임 사원이요. 유한하면 안 돼요. 지금 임원은 받아야 하는데 사원은 받을 필요가 없어요? 임원 또는 사원 전원이요. 전원. 기출문제 나왔던 것이고. 틀렸죠? 5번이 틀렸죠? 괄호에 무한 동그라미 하시고 3번 연수교육, 직무교육 옳지 않은 것. 직무교육은 등록한 청도 실시할 수 있다. 맞아요. 직무교육은 누굴 대상으로? 보조원 어떤 내용인가? 직업윤리 맞죠? 시간은 3시간 4시간 맞죠? 연수교육 밑줄 법제도 변경사항이다. 실무윤리이다. 12, 16이다. 4번 시도지사 연수교육 하려면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죠. 과태료 처분은 뭐만? 연수교육을 받지 않았을 경우에만 500만 원 이하 과태료 규정이 있지. 뭐는 빠지고
그래서 연수교육, 직무교육을 같이 넣어놓고 교육을 받지 않았다고 하여 현행법상 과해지는 제재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틀렸죠. 뭐는 제재가 없는데 직무교육은 제재가 없는데 연수교육은 얼마?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 규정이 있다. 그죠? 4번 교육 틀린 것. 실무 연수는 실시권자 누구? 시도지사. 실무교육 2832 맞죠? 실무교육 실시하려는 경우 통지해야 한다? 직무교육은 통지 규정 없어요. 연수교육이거나 예방교육일 때만 통지 규정이 있다. 그 뒤에는 다 틀렸다 그 말입니다. 4번 실무교육을 받은 개공 소고는 어떤 교육? 연수교육 2년마다 맞아요? 12, 16 연수교육 받아야 한다. 5번 중개보조원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 보조원도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이면 직무교육은 받지 않아도 된다. 5번 개공 등의 교육 옳은 것 국장시도에서 등록 간청 밑줄 개공 등 나오면 예방교육이죠. 실시해야 한다. 할 수 있고 교육시설 장비 설치 비용 강사비 등을 비용 지원할 수 있다 나오면 어디만? 예방을 위한 교육은 누가? 국장 시도에서 등록 간청이 누굴 대상으로? 개공 등을 대상으로. 그죠? 연수교육은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11일 전은 어떤 교육? 예방교육. 그래서 이 연수교육 밑에 2년이 되기 2개월 전 2-2 적으면 되고 10일 밑에는 어떤 교육? 예방교육. 그렇게 3번의 실무교육은 누구만이 실시권자이다? 시도지사만이고 등록관청은 어떤 교육을? 직무교육이나 또 예방교육은 등록관청도 실시할 수 있는데 실무교육 조지면 시도지사만. 개공소공은 매 2년마다 연수교육 받아야 한다. 뭐예요? 예. 실무교육을 받고 또는 연수교육을 받고 2년마다지 매 2년마다 하면 안 된다고. 누가 실시? 국장 틀렸고 시도지사. 연수교육은 매 2년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실무교육을 받았어요. 받고 몇 년? 2년. 실무교육 받았잖아요. 실무교육 받고 2년마다 어떤 교육? 연수교육. 연수교육 받았죠? 몇 년마다? 2년마다 어떤 교육? 연수교육. 그냥 매 2년 하면 되고 교육받은 날부터 교육받은 날이 있으니까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을 받은 날 2년마다 받는 교육이에요. 실시권자는 국장이 아니고 시도지사이고 직무교육을 받고 1년 이내 임원이 되려는 자 직무교육을 받고 1년에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죠. 어떤 교육? 임원 중에는 3분의 1 이상만 공인중개사면 되고 나머지는 공인중개사 아니어도 되잖아요. 어쨌든 실무교육을 받고 실무교육을 받은 자만이 임원이 될 수 있어요. 직무교육을 받고 이런 질문을 지우시라고. 문제 구성도 안 된다 이건. 6번 지겹다 좀 그죠? 그래도 해야지 뭐. 얼마 자꾸 넘기지 마요. 한참 남았어요. 뭐 얼마 남기는 안 남았어. 아직 112피까지 2장 반이나 남았다. 금방 끝나요 고통이. 6번 교육 옳은 것. 실무교육을 받은 개공.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시도지사 어떤 교육? 요즘에 이게 추세요. 교육 명칭을 뒤에 바꾸는 거. 직무가 아니고 연수. 책임자 되고자. 책임자가 되고자는 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도 틀렸고 연수교육 틀렸죠.
언제부터 1년 고용신고는 고용신고는 그러니까 만약에 2번 지문이 실무교육 받아야 한다라고 맞게 돼 있으면 무조건 O하고 넘어가는 거야. 분사무소 책임자는 설치 신고일 전이요. 고용신고일 전은 소속이고. 똑띠 보시라고 좀 똑띠. 야사꼬리가 아니고 정확하게 모르는 뭐 이거 진짜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아직 뭐 중개사법 공시제법은 아직까지 문제가 다 더럽잖아요. 아 언니 이거 아는 건데 틀렸다. 진짜 모르는 거예요. 그런 소리 하지 마요. 에? 3번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 소속이면 실무교육 받지 않아도 된다 나와야 되고 보조는 어떤 교육? 직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맞죠? 실무 28, 32 연수 12, 16이 틀렸죠? 연수는 12, 16 3, 4는 직무교육. 국장이 마련하여 시행하는 교육 지침에는 교육 대상 목적 과목 수강료 밑에 강사 자격 출결 사항 다 포함되죠. 근데 이거 나중에 지침에 포함될 내용 한번 읽고 가셔야 돼. 수강료 포함돼요. 강사 자격 포함된다. 출결 확인도 포함된다. 출석했는지 결석했는지. 7번 교육 분사무소 책임자 언제 고용신고 아니고 설치 신고일 전 누가? 시도지사 어떤 교육? 두 군데 틀렸어요. 설치 신고일 전 실무교육. 폐업 신고 후 1년 이내 실무교육 받지 않아도 된다. 시도지사 연수교육 설치하려면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을 받은 후 2년이 되기 1개월 X. 연수교육 12, 16. 고용관계 종료 신고 1년 이내이면 보조원도 직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틀렸죠. 8번에 업무 위탁 기본 규정 몇 개만 알고 계시면 돼요. 업무 위탁 옳지 않은 것. 업무 위탁은 국장도 자기 업무 일부를 시도지사도 일부를 등록한 정도 업무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2번 지우시고 예, 그 뭐 싹 지우지 1분 하기 뭐 있노. 이런 말은 없다고. 위탁 규정에는 교육 업무 위탁하고 시험 시행 업무 위탁만 있지 지 마음대로 재교부 업무를 위탁할 이런 말은 없어. 지우시라고 해. 시도지사 실무 교육하는 업무를 위탁할지 여부는 재량이다. 위탁할 수 있으니까 내가 할까 맡길까 그건 지 마음이 돼. 시험 안 나와요. 지우시라고. 어차피 안 볼 건데 지우나 마나 뭐. 볼 거예요 이 책을. 말라고 봐. 수업 시간에 그냥 복습용으로 들으시라고. 책 보지 마시라고 이거. 좋은 책 아니야. 그래도 시중 중에서 가장 안전한 책이야 이제. 천만 다이라 생각하시면 돼. 중개사법 책이 문제집이 450페이지, 500페이지 되는 책이 있어요. 7, 8대 문제집이. 우리는 지금 뒤에 예술집 빼버리 몇 페이지요? 136. 딱 좋아. 이것도 많아. 이것도 많아요. 개론책은 얇죠? 딱 좋아요. 공법은 좀 두껍다. 그건 잘못됐다. 딱 좋긴 딱 좀 뭐죠. 보지도 않을 건데 뭐. 지금의 공법 60점 맞추기가 쉽다가 지금 실력에서 60점은 쉬워요. 지금 60점 맞추기 쉽다고. 국계법부터 농집과에 싹 다 하니까 늘 40점 아니야? 다 하니까 다 애매하잖아요. 전 범위가. 말로 그렇게. 어차피 절대평가인데. 알고 있는 부분 탁탁탁 체크해가 정비법 몇 개 빼고 해가지고 내가 알 수 있는 딱 줄여가지고 반복 딱 해봐요. 기출 2, 7, 6 세 개 딱 풀어봐요. 무조건 60점이지. 지금 실력에서 3, 4월 달에 60점 안 나와요. 모르는 내용이 이론을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지금 이론을 선생님이 하시면 대답 잘 하신다면 틀린 대답도 있겠지만 대답하신다 그 말은 이론 공부를 하셨다 그 말 아니야. 한 상태에서 60점은 쉬워요. 개론도 60점 쉽다고. 개론은
다 펼쳐놓고 감정평가를 다 하다 보니까 다 애매한 거 아니야. 말로 그렇게. 9월달에 넘길 공부는 넘겨놓으시라니까요. 9월달에 할 공부 얼마 많은데 8월달에 모의고사는 55%에 60% 내는 거 쉽다니까요. 지금 상태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을 탁탁탁 체크해 보시라니까. 아예 내가 버릴 문제는 지금 버리셔도 돼. 몇 문제는 수업은 들으시라고. 해봐요. 다 하지 마시고 언니야 진도가 된다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언니도 깝깝이 미친다고 지금. 물어보지 마요. 이렇게 물어보면 돼. 언니 진도 잘 안 나가죠? 이렇게 물어보면 돼. 그럼 이야기가 돼. (2번) (3번) 지웠어요. 시험 시행 기관의 장은 시험 시행에 관한 업무를 어디에는 위탁이 안 된다 그랬어요. 학교는 안 된다 그랬어요. 실무 교육은 교육 업무는 위탁이 돼요. 학교만 구분하시면 돼요. 그래서 5번 시도지사 시험 시행 기관의 장이 업무를 위탁했다고. 내가 할 업무를 여기 기관에다가 어디 있는 기관에다가 위탁했습니다. 뭐 하라고? 관보. 업무 위탁 나오면 반드시 뒤에 붙는 게 관보 고시. (9번에) 3번 질문. 교육을 위탁할 거 아니요? 위탁받은 협회가 교육을 실시할 거 아니요? 교육하려면 강의실도 있어야 되겠네. 면적 제한이 있어요. 50제곱 이상. 그런 게 있어. 시험 나온 적은 없는데 1개 이상 확보하는 거 맞아요? 면적은 얼마 이상? 50제곱 이상. 그 정도 보시면 되고 4, 5번은 나중에 10월 달에 9월 끝나고 10월 달에 한번 읽고 하시라고 제가 체크해 드릴게. 요즘에 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 몇 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이런 것만 묻는다고. 지문 1개씩 많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40문제 전체 200개 지문에서 1개, 2개 나와. 그 지금 볼 필요 없어. 이거 여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요. 2년, 3년을 다 암기하실 필요가 없다고. 나올 동안 활동하니까 9월 쪽지기 백성 끝나고 동영 모의고사 끝나고 9월 말에 제가 정리해 드릴게. 제가 정리해 드릴게. 정리해 드릴게. 10번 포상금 신고 고발 대상자 몇 사람? 무등록, 부정등록, 양도되어, 양수대여 받은 자만이죠. 1. 개설 등록하지 않고 중개받은 자. 맞죠? 부정등록한 자. 맞죠? 자격증 대여한 자. 맞죠? 이중 사무소. 직접 거래. 3개밖에 없다. 그죠? 넘기시고. 11번 1. 한 건당 50만원으로 등록관청이 지급한다. 건당 인당하면 안 돼요. 50만원이고 지급은 등록관청이. 포상금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중 국고 50% 이내. 맞죠? 결정 얼마? 1월. 하나의 사건에 2인 이상이 공동 나면 균등하게 배분. 균등 배분 방법은 공동 포상금을 지급 수령할 자가 합의한 방법이 우선한다. 합의 나면 균등은 없어지고 합의한 대로 지급. 합의한 방법이 없으면 균등 지급. 틀렸어요? 신고 고발 사건의 검사가 뭐? 공소 제기 기소유예 결정. 맞죠? 12번 포상금 무등록 중개업자를 수사기관에 신고했다. 포상금 지급 신청서는 누구한테? 그러니까 신고는 고발은 들어가지만 수사기관에 포상금은 누가 주니까 지급 신청서는 등록관청이지 수사기관 하면 안 되고. 포상금은 검사가 불기소 처분할 때 지급한다. 공소 제기하고 기소의 결정 두 가지 나와야지. 불기소 처분 안 줘요. 하나의 사건에 공동 균등 합의한 방법이 있어. 합의 나와야지. 인당 50만 돈도 많다. 뒤에 지우시라고. 균등 지급. 두 건 접수 누구한테? 두 건 밑에 최초. 뒤에 균분은 뭐? 공동 신고 들어오면 균분. 두 건 나오면 최초 신고 고발한 자에게. 결정 등록관청 밑줄 결정 1월. 맞죠? 13번은 됐고 13번에 1번 질문. 폐업 후 중개환자 밑줄. 폐업 후 중개환자 이름 뭐? 무등록 중개업자는 포상금 준다. 근데 실거래가 신고 위반자는 포상금 준다. 신고 대상 아니요. 2번 행정기관에서 발각되기
전.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 신고 고발한 자 모두에게 준다. 신고 고발만 들으면 무조건 주는 게 아니고 검사가 공소 제기된 사건하고 기소의 결정이 나야 그때 주는 것이 모두 지급하는 거 아니에요? 4번 배분 방법에 관하여 미리 합의 나면 어떻게? 합의한 방법에 따라 지급. 결정 얼마? 1월. 요즘 이제 계산 문제들이 나온다. 14번. 14번. 갑과 을이 받을 수 있는 포상금 최대 금액. 작년 문제죠. 맨 끝에 박사는 맨 끝에 보니까 A, B, C, D, E는 갑 또는 을의 위 신고 고발 전에 발각되지 않아야 되죠. 그게 조건이고 첫 번째 갑 밑줄 갑은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 등록한 A, B 각각 고발했는데 검사가 A는 뭐 공소제기, B는 무혐의 처분. 그러면 갑은 A에 대해서 얼마 받고 50만 원, B는 못 받죠. 일단 갑은 50만 원 벌어놨어요. 을은 중개사무소를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시 포상금 줘요? 거짓 그거밖에 부정되죠? C는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무죄 판결 나왔다. 그 말은 검사가 뭐 했다? 공소 제기되었기 때문에 얼마 벌었어요? 을도 50만 원 벌었다. 그죠? 세 번째 갑과 을은 포상금 배분에 관한 합의 없다. 등록증 대여 신고 고발하죠? D를 공동으로 고발했다. 기소에 처분받았다. 균분이니까 얼마? 25만 원. 75만 원씩 벌어놨네 지금. 네 번째 개설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 영위하는 이를 을이 신고한 이후에 갑도 이를 신고해 두 건이죠. 이는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 어쨌든 공소 제기가 되었죠. 그럼 누구한테 줘라? 갑은 75만 원, 을은 125만 원. 되겠어요? 이건 문제 푸는데 시간 걸려요, 안 걸려요? 이건 풀고 가는 거 아니에요? 실제 1번에서 80분 풀 때 이거 넘기는 체크하는 거 어차피 맞출 건데 과정에서 풀지 마시라고. 15번 자치단체 조례 수수료 납부 몇 가지? 6가지. 을 설치 신고 어디 조례? 시군구 조례. 개설 등록 신청 시군구 조례. 자격증 교부 받아요? 자격증 교부 받을 때 내요? 교부가 아니고 뭐? 재교부. 네 번째 신고필증 재교부 어디 조례? 시군구. 휴폐업 안 내죠? 고용신고 납부하는 경우 몇 가지? 3가지. 16번이 똑같은 문제예요. 납부 대상 설치 신고 등록 신청 내죠? 네 번째 재교부 내죠? 됐죠? 18번 보세요. 시도지사 고유 업무. 누구 업무라고요? 공인중개사법 전체 업무 중에서 시도지사 업무인가 아닌가? 실무교육 맞아요? 공제사업은 누가 하는 거요? 협회 감독기관이 누구요? 공제사업 승인은 시도지사 아니에요? 국장.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 개설 등록 업무 시군구청장이지 시도지사 아니죠? 정책심의위원회 관리. 정책심의위원회는 국토부에 들을 수 있죠. 시도지사 업무 아니야? 협회 지도감독. 시도지사 업무는 몇 개? 기획하고 디귿. 국장의 업무는 몇 개? 미연, 공제사업. 협회 지도감독. 굳이 따지면 미연까지. 등록관청의 업무는 몇 개? 그렇게 따지시면 돼. 됐어요? 여기까지 하죠. 문제 방학 동안에 꼭 풀어보세요. 오늘 나눠드린 문제가 그래도 전체 내용을 한번 보기엔 좋아요. 수고했습니다.